제가 김 전 의원에게 비례를 주겠다고 하고 폭로를 종용했다고 하는데 거꾸로입니다. 제가 비례 1번 요구를 거절하니까 김 전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부탁하고 다른 당 인사에게도 전국 조직을 만들어줄 테니 비례대표를 달라고 했습니다. 김 전 의원의 앵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.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파편만 있었습니다. 보자마자 킬했습니다.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옮기라고 했는데 전략 공천을 주지 않고 경선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는 게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주장이었습니다. 만약 가만히 있는 김 전 의원에게 김 여사가 김해로 가야겠어라고 했다면 공천 개입입니다. 그런데 컷오프가 주지의 사실이었던 김 전 의원이 나 컷오프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면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. 최종적으로 메시지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명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 해달라며 나무를 준비해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주술이냐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? 당시는 코로나 선거였기 때문에 조직 동원을 할 일도 없었고 연설문 작성과 방송 출연 관련해서도 다 제가 했습니다. 지방을 다닐 때도 명 씨가 도움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공범에 대한 판단과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의 상병 특검과 다르게 김 여사 특검은 여론이 좀 더 불타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고심이 될 것입니다. 무직 은퇴층, 가정주부층, 자영업자층이 소위 말하는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 기반인데 이 중에서 자영업자층이 완전하게 이탈한 것입니다. 사회활동을 하는 화이트칼라, 블루칼라, 학생, 자영업자들이 다 등을 돌린 것인데 그러면 어디를 가나 다 같이 힘 합쳐서 욕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. 윤 대통령이 반전 포인트를 만들기 힘들 것입니다.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는 표현이 한동훈 대표의 현재 스탠스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윤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할 용기가 많지 않아서 우유부단함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지율이 동화되는 것입니다.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라는 중심축을 바탕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튼튼한 중앙집권 형태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권력의 집중이 이 대표를 굉장히 강한 정치인으로 만듦과 동시에 당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. 3인, 4인 선거구가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우선 성과를 내야 합니다. 이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게 보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하나씩 개종시키는 것보다 우리의 분석력과 예측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이 그 시기에 필요한 의제를 잘 발굴해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 대선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윤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. 오로지 대장동이 내 거냐, 내 거냐 밖에 없었습니다. 국민이 더 이상 그런 선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러려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비논리성을 극복해야 합니다.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의 공이 없었다는 스탠스로 저를 탄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에 대한 변동이 있기 전까진 이준석의 필요성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. 누군가 기획을 할 수 있겠지만 이준석과 같이 해보자라는 말을 꺼내면 그러면 왜 그때 난리를 쳐서 쫓아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이를 인정하는 순간 사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걸 할 용기가 있었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.